반갑습니다,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자, 지난 21번, 22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각각 1910년대, 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울 23번 학습지에서는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모습을 민족말살 정책, 병참기지화 정책, 국가총동원법 등의 핵심 단어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 4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모습을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족 말살 정책이 실시된 배경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큰 성장을 했던 일본은 1920년대 어려움을 겪습니다. 1920년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일본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말이죠. 이 세 차례의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은 전쟁에 조선 사람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조선 민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조선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신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정책들을 통틀어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는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31년 만주를 침략했던 만주사변,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했던 중일전쟁, 1941년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진행되었던 태평양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쟁의 흐름 과정을 여러분들 학습지 뒷바닥에 빈 공간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면 판서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서해주기 바랍니다. 1931년 일제가 일으켰던 만주사변, 1937년 일본이 중국을 공격했던 중일전쟁, 1941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발생했던 태평양 전쟁의 모습을 선생님이 각각 PPT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없애고 스스로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즉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일본은 내선일체라고 하는 구호를 주장하였습니다. 내선일체, 내지는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내지인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하나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 사람이 아닌 스스로 일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내선일체 정책을 통해서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황국신민, 전황폐하가 다스리는 국가의 신하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틀어서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국신민화 정책에는 황국신민서사 외우기,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황국신민서사 외우기. 자, 황국신민서사란 황국신민이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문을 말합니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함으로써 조선인 스스로 전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있는 조선인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황국신민서사 맹세문의 내용도 학습지에 선생님이 지금 넣어놨습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의 두 번째,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신사란 일본의 전통적인 신들을 모셔놓은 사당을 말합니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의 신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일본의 전통 신들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자, 신사 참배를 하고 있는 당시 학생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의 세 번째, 궁성요배입니다. 궁성요배. 일본의 천황의 궁궐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천황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게 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자존심, 정신을 짓밟고 일본의 충성스러운 황국 신민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자, 민족말살 정책의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 장시개명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식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일본식의 이름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 정책을 말합니다. 네, 장시개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이름을 버리고 강제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민족말살 정책의 내용 세 번째, 한국어 교육이 금지되고 한국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사용 대신 일본어 교육과 일본어 사용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됨으로써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한국어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를 사라지게 하고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조선인들, 한국인들 사이에 스며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민족 말살 정책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민족 말살 정책이 실시되는 당시 일본은 조선의 사람들, 조선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자 등을 전쟁에 더욱더 빠르고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침략 또한 저지릅니다. 이 경제 침략의 모습을 병참기지화 정책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병참기지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참기지란 군사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일제가 민족말살 정책 당시 실시했던 병참기지화 정책이란 조선을 군사기지로 만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조선을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실시됩니다. 우선 첫 번째, 조선의 북쪽 지방, 광물이 많은 북쪽 지방에 군수공장,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대규모로 짓습니다. 그리고 남면북양이라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자, 남면북양. 남쪽에서는 면화를 기르고 북쪽에서는 양을 기른다라는 정책입니다. 남쪽에서는 면화를 기르고 북쪽에서는 양을 기르면서 일본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군복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그 면을 활용하였던 것이죠. 조선을 군사기지로 만든다는 병참기지화 정책과 더불어서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국가총동원법을 통해서 일제는 조선에서의 수탈을 더욱더 강화하였습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의 내용에는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국민징용령, 정신대 근로령 등이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원병제, 조선인들이 전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학도지원병제, 학생들이 전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징병제, 강제로 전쟁터에 군인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법입니다. 국민징용령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신대 근로령, 여성들을 전쟁터의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자, 이런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국민징용령, 정신대 근로령 등을 통해서 일제는 조선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직간접적으로 동원하는 데 성공하였지요. 네, 학습지 뒷면에 있는 국가총동원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사진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이고요. 강제로 징용된 한국인들의 사진입니다. 특히 이 국가총동원법의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전쟁터로 일본군의 성욕 해소를 위해서 끌려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교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사진이 학습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지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 민족 말살 정책과 그 속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과 더불어서 조선에서 나는 물자와 사람들을 더욱더 전쟁터로 빠르고 많이 동원할 수 있기 위해서 실시했던 병참기지화 정책과 국가 총동원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학습지에 걸쳐서 일제 강점기 일본의 식민 통치 모습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기억납니까?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자, 그동안 학습지에서 우리가 일제의 식민 통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선 여러 조상님들의 독립운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음 시간은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던 3.1 운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